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이 한두 시간은 뭐 앉아있는 건 기본인데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의자가 딱딱해서 그런가? 그래서 뭐 이름 있는 브랜드 뭐 비싼 걸로 이렇게 의자도 바꿔보고 했는데 별 차도가 없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뭐 일이 바빠서 앉아있는 시간이 더 오래되니까 이 통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큰일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뭐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찍으니까 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상근 증후군 같다면서 일단 치료부터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뭐 도수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상근 증후군 이 이름처럼 참 이상한 병인 것 같은데 제 엉덩이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전 이 이상근 증후군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상근 씨가 발명하신 이상근 씨가 찾아내신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상하죠.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엑스레이도 나타나지 않고 또 진단은 허리 디스크랑 굉장히 비슷해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병이에요. 자, 바로 이제 이상근 증후군. 이제 어떤 병인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우선 이상근 증후군이라 해서 이상근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근육 이름입니다. 근육 이름. 근육. 네네네. 저희가 이게 영어로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어원을 따지자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배가 아니라 서양 배 과일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게 조롱박 같이 이런 그렇게 모양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우리 골반 쪽에 좀 깊은 데 있는 근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골반 쪽하고 대퇴골을 연결해주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정해주고 다리 이렇게 바깥쪽 외회전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근육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근육 바로 밑에 좌골신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좌골신경이라는 건 이제 허리 신경들이 이렇게 뭉친 그 신경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바로 그 이상근이라는 근육 바로 밑에서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발끝까지 내려가는 건데요. 근데 그 이상근이 이제 뭐 딱딱해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커진다든지 그 붙는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지나가는 그 신경을 좀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연히 허리 신경 중에 좌골신경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영치가 아프게 되고 또 그런 허벅지나 이제 종아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또 요새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또 되게 논란이 좀 많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이상근 증후군이 뭐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런 것도 되게 얘기가 많고 그래서 요새 그 이상근 깊은 골반에는 사실 이상근뿐만 아니라 근육이 조그만 근육이 또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그래도 그런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딥 글루티얼 신드롬이라고 그 심부 둔근 증후군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점점 어려워지죠. 이상근 증후군. 어렵다. 저는 그래서 엉치뼈 이렇게 엉덩이 뼈 이렇게 아픈 줄 알았더니 이 근육 이름이 이상근이었구나.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은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시라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습관, 이런 생활 습관도 이상근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크긴 한데요. 사실 제가 이상근 증후군에서 이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가 저희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제 붙이는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저희가 뭐 명백하다 그러면 뭐 디스크 축월관 탈출증이라고 하지 뭐 디스크 증후군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원인이 확실히 딱 나와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원인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일 제 기본적인 게 이제 오랫동안 앉아 계신 분들한테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다 보면 이 근육이 계속 자극이 되게 되고 그런 엉덩이 근육이 자극이 되게 되다 보면 그게 좀 부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염증이 생겼다가 또 낫는 과정에서 이게 뭐 섬유 밴드 같이 약간 좀 질겨지거든요. 그러면서 더 신경을 더 누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원인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우리 사람 몸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좌골신경도 다 분지가 조금 주행경과 조금씩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논문에서 보면 85% 정도는 비슷하고 15% 정도 약간 조금 분지가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상근 밑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상근을 뭐 뚫고 주행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좀 이상근 증후군이 나타나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당연히 외상이 있겠죠. 저희가 뭐 엉덩방을 했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라고 하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골반 쪽에 깊은 골반 쪽에 있는 근육에
그런 충격이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부으면서 또 이상근 증후군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쪽에 있는데도 그런 게 이렇게 손상이 되고 붓고 막 그런가 봐요. 네, 40대, 50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는 돼 있고 또 남자분들, 여성분들이 골반에 넣어서 근육 자체가 약간 좀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성분들이 좀 더 높다고 돼 있는데 사실 남녀 불문하고 또 연령 불문하고 좀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지난번에 그 다리 저리게 만드는 원인이 최소한 허리 30개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근 증후군 같은 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디스크 치료해보다가 안 되니까 발견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이제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또 이상근 증후군에 대한 뭐 특별히 검사하는 법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신체 검진해서 하는 거는 그 페어 검사라고 해서요. 우리가 고관절을 플렉션해서 굽히 굴곡시키고 어덕션이라고 내전을 시키고 인터 로테이션이라고 내회전을 시켜서 이게 페어라는 검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이상근을 이렇게 당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극을 줘서 그 자극을 줬을 때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쪽에 뭐 문제가 있다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환자분들 증상도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상근이라는 거는 여기 엉치에서 눌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상근 증후군 문제라고 하면 허리는 안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가 눌리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실 수는 있지만 여기는 이제 밑에서 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은 보통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질문할 때 환자분들한테 이제 앉아있을 때 더 아프시냐고 물어보거든요. 앉아있을 때도 아프고 쓰면 걸으면 좋아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런 이상근 증후군을 저희가 조금 더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걸로 알 수 있고. 또 하고 또 이제 골반 쪽 MR을 찍어서 또 이상근 그런 근육에 약간 좀 염증기가 좀 보이고 부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의심하기도 하고 또 초음파 검사를 해서 또 이게 말씀인 것처럼 솔직히 저희가 초반에 이런 증상이 오면 환자분들 중에서 허리 안 아프다는 분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다 아픈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허리 쪽부터 검사를 합니다. 또 검사를 하면 대부분 다 뭔가 있어요. 허리 쪽 병이.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런 허리 쪽 치료를 하게 되고 해서 이거 치료하다가 효과 없으면 저희가 이상근 중인가 해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진단과 치료 목적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약간 뭐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놓기도 하고. 이상근 근육이니까 이게 치료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또 그건 아닌가? 저희가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물리치료 또 그런 스트레칭하고 저희가 뭐 진통 소염제를 먹어서 염증을 잡아준다든지 근육 이완제에서 근육을 좀 풀어준다든지 그런 거 취해서 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저희가 또 도수치료나 아니면 체해 충격파라든지 그런 물리치료를 통해서도 풀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오래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성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결국 만성 염증이 문제인데 그 염증이라는 게 사실 딱 이상근 하나만 딱 여기 딱 뭐 1cm 딱 있는 게 아니고 퍼지거든요. 그 말씀인 것처럼 그 둔부에 근육이 여러 개가 있고 또 그게 또 퍼집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염증을 사실 이게 점점 퍼질수록 그걸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도 사실 이게 만성화됐다는 것 자체도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좀 진 거거든요, 염증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료하는데 말씀인 것처럼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초음파로 보면서 그런 잡는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뭐 내시경 같은 거 봐서 그런 근육 쪽을 조금 너무 긴장이 강하고 그러면 좀 자극을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수술이 또 있군요. 네네. 근데 이런 이제 이상근 증후군은 이제 주로 이제 근육의 문제잖아요. 근육이 갑자기 뭐 비정상적으로 뭐 두꺼워진다든지 이제 크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생활에서 오는 이제 치료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게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딱딱한 데 앉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또 다리 꼬고 앉는 게 되게 안 좋습니다. 저도 사실 꼬아요. 네. 어렵지만 해내야 그래서 되는. 알고 있어서 풀려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인식을 하고 나도 모르게 꽂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이게 다리 꼬는 습관도 최대한 고쳐야 되는 것도 맞긴 하고요. 또 옛날에 남자분들이 옛날에 사실 지갑을 여기 뒷주머니에 많이 넣거든요. 왜 넣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엉덩이 이렇게 앉으면 항상 지금 엉덩이에 있다니까요. 다 모든 분들이 다 지갑이 다 있어요. 왜 그런 아니 거예요? 그게 남자 바지 보면은 항상 뒤에 호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넣는 거지 뭐 없으면 안 넣죠.
근데 그런가? 여자는 호주머니 없던데?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도 여자분들은 백을 들고 다니. 그래. 그러네요. 아, 여자도 호주머니 있었구나. 네, 있어요. 저희도 있는데. 오. 그래서 그 지갑 놓고 다녀서 그게 또 앉아 있을 때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치, 또 삐딱하게. 더 누르니까 옛날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그런 거 바꾸는 게 좋긴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뭐 유튜브, 뭐 인터넷 보면서 이제 그걸로 스스로 진단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사실 무슨 이 병이 이것 때문인지 진짜 진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힘든데 또 이런 분들 이제 유튜브나 뭐 인터넷 보면서 스스로 진단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 또 이야기 들으시면 다리 저리고 그러면 이상근이 아닐까 해서 또 이상근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 저 엉치뼈가 아파요. 저 이상근 증후군이에요. 아닙니다. 단호히 얘기하셨는데 섣불리 하지 마시고요. 미리 이제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신 다음에 이제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